자, 볼게요. 자, 2차 함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함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자,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열심히 배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얘가 판별식에 대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음에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주어진 놈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이면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어진 이러한 2차 방정식을 지금부터는 함수로 열심히 다시 해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식 자체를요, y는 이라고 잡아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이런 함수와 이거 몇 차 함수? 2차 함수. 요 오른쪽에 있는 놈도 y는 0, y는 이라고 잡아서 y는 0이라는 이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두 개를 내가 지금부터 연립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연립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러면 이거의 연립 방정식을 푼다는 얘기는 y가 0이니까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를 연립한다라는 놈 자체가 저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자, 그러면 이걸 연립해서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이놈의 근 x를 구해버리면 그 식이 여기에다가 대입해도 성립한다는 얘기고, x를 뭐 여긴 x가 없으니까 여기다 뭐 대입한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가 0 곱하기 x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말 자체가 두 함수의 동시에 만족하는, 즉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을 교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교점에 x좌표로 따라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이거 주어진 이 2차 방정식 자체가 사실은 왼쪽에 있는 이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y는 0이라는, 얘는 정확히 말하면 y는 0이라는 함수. 그럼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는데? x축 맞습니다. y는 0이라는 직선 자체가 x축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y는 0이라고 나오면 얘를 x축이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x축 이렇게. 됐나요? 두 함수를 연립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를 단순히 2차 방정식이라고 읽지 않고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의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로 읽어버리겠다. 이것만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해석해봅시다. 자,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요놈의 교점의 x좌표가 두 개 나온다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요, x값이 한 개가 나오는 거죠. 서로 같은 x값, x가 1하고 1 이렇게 중근을 갖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점이라고 하는 걔는 한 개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허그는 점으로 찍을 수가 없거든요. 허수라는 놈은. 그래서 얘는 교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서 0개 이렇게 정리되는 게 그냥 2차 함수에 대한 이유거든요. 자, 그래서 간단히 저 495번 문제를 한번 보면, 495번 잠깐만 여기다 써서 볼게요. 자, 주어진 이 2차 함수와 정확히 한번 해석해보자는 이야기와 x축이라는 애가 지금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정말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면요, y는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함수와 x축이라는 놈을 함수로 접근하면 얘가 y는 0이라는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 두 개의 교점의 좌표를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교점. 근데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선생님이 얘기할 거냐면, 문제에서 교점이라고 나오면 교점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 동시에 만족시킨다는 말 자체가 연립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점은 이제부터 연립이다 이렇게 돼요. 교점이 나오면 무조건 연립하는 겁니다.
교점이 나오면 연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2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1. 근데 y에다가 0을 대입해서 얘가 연립방정식을 푼다라는 느낌으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주어진 이 식에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해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허근이 나와야 돼서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 정확히 이해될까요? 2차 방정식을 왼쪽도 함수, 오른쪽도 함수로 적어버려서 그 두 개를 연립한 형태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방정식 자체를 함수로 지금부터 바라보겠다. 이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x축이라고 나오면 얘를 항상 y는 0이라고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x축을 항상 y는 0이라고 읽어주시면 된다. 얘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혹시 모르니까 535번 한번 풀어볼래요, 여러분들? 535번. 이거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 보면 다음과 같은 2차 함수와 기울기가 4인 직선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다.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 따라오면 될 것 같습니다. 접한다는 얘기는 교점의 x좌표가 한 개다. 교점이 한 개다.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연립해 주시면 이 y 대신에 4x 더하기 b를 쏙 대입해서 주어진 식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놈의 판별식은 0이다를 풀어버리면 b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가 2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쭈르륵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이제 필기 노트 꺼내서 좀 필기할 것들을 조금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실근의 보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근의 보호, 근의 보호. 일단 어떠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지금부터 한번 천천히 따져볼 거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그러면 문제가 대충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이런 느낌이거든요. x제곱 더하기 3a-2x 더하기 6은 0 요놈에 대해서 요놈의 두 실근이 모두 양수 때 A의 범위를 구해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두 실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 1번의 형태를 바로 떠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볼게요. 자, 두 실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두 근의 합은 양수여야 된다.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일단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약간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두 근의 합이 양수라고 하면은 항상 두 근이 양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알파가 8, 베타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곱도 양수라는 조건을 추가한다면 두 근의 곱이 양수라는 얘기는 이놈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둘 다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저 두 개만 얘기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죠? 왜 아니죠? 판별식을 얘기 안 하면 항상 관례라는 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알파를 1 더하기 i라고 생각하고 베타를 1 마이너스 i라고 생각하면 두 근의 합도 양수고 두 근의 곱도 양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판별식을 얘기 안 하면 걔가 사실은 실근이라고 양수라는 얘기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별식까지 꼭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런 애가 발견이 되고요. 그래서 판별식까지 얘기해서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될까요? 크거나 같아야 돼요. 문제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다면 무조건 여기 두고 붙여주셔야 돼요. 이럴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두 근은 모두 양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한 조건. 이렇게 얘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럴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풀 때 보세요. 봅시다. 자, 이놈의 두 근이 모두 양수래요. 그러면 즉사하게 두 근의 합 2-3에 있는 양수여야 되고요. 두 근의 곱은 양수여야 되죠. 맞습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모두 양수여야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요. 얘를 풀어주시는 게 a의 범위를 구하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외워주셔서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마찬가지로 두 근이 음수인 조건을 생각해보면 얘는 합 음수면 되고요. 곱은 양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둘 다 음수인 상황이 많이 된다는 거지. 근데 마찬가지로 허수일 수도 있으니까 판별식까지 써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봅시다. 자, 그래서 일단 외울 때는 두 근이 양수이기 위한 조건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세 가지가 보이셔야 돼요. 두 근이 음수이기 위한 조건 하면은 머릿속에 세 가지가 보여야 됩니다.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다 이렇게 나오면 머릿속에 조건은 한 가지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선생님이 조금 이해시켜 볼게요, 여러분들.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면 두 근의 합은 양수일 수도 있지만 음수일 수도 있죠. 이거는 몰라요. 이건 모르기 때문에 딱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판별식을 또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판별식은 왜 얘기를 안 하냐면 보세요. 주어진 이놈에 대해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따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놈에 대해서 두 근의 곱을 써보면 두 근의 곱이 a분의 c가 따라와요. 자, 근데 두 근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얘가 음수란 얘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ac도 음수란 얘기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가 음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4ac라는 놈은 무조건 양수겠죠. 그리고 b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 말은 이 놈은 무조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다시 정리할게. a분의 c가 음수란 얘기는 즉 두 분의 곱이 음수란 얘기는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큰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면 서로 다른 조식이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써도 답은 나오는데 애초에 이걸 해버리면 이건 무조건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써봤자 이놈의 범위 자체가 이놈의 범위에 먹혀요, 여러분.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얘가 실근의 부호 그리고 얘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 가지,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다음에 근의 범위. 자, 근의 분리 갈게요. 얘는 근의 범위. 자, 봅시다. 이제 주어진 대문제가 조금 더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볼게요. 어떠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요놈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해선 내가 어떠한 조건을 달아야 되냐 지금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다시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1보다 크기 위해선 어떠한 조건을 달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두근이 모두 양수이기 위해선 이러한 조건을 달면 되듯이 이건 어떤 조건을 달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2차 함수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주어진 얘는 y 열이라는 건 뭐다? x축이다라고 생각해서 x축을 이렇게 일단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교점의 x좌표가 근이 되니까 얘네가 지금 두근이라고 읽을 수 있는데 두근이 모두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이 이 두근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달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이렇게 설정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달아야 될까? 자 그러면 어떠한 조건을 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어진 이놈을 fx라고 잡아버리면요. a는 양수라는 가정하에 문제를 풉시다. a는 양수라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이 1에 대한 함수값을 생각하면은 함수값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함수값은 양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f1은 일단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만 써버리면 주어진 저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f1이 양수라는 조건은 1이 여기서도 되지만 1이 여기서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f1이 양수가 맞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만을 써버리면은 1이 여기 있다라고 정확히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되나요? 그럼 내가 1을 여기 이 2차 함수를 기점으로 저 왼쪽에 위치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놈의 축이라는 애가 존재할 텐데 축이라는 애가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 조건을 달아버리면 1이라는 애가 이 오른쪽에 있는 상황은 배제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조건까지 쓰면은 약간 저런 그래프는 또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두 개만 해버리면 이 그래프가 말이 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이 두 개만을 얘기해버리면 이런 그래프도 f1도 양수고 축이 1보다 왼쪽에 있다는 것도 말이 되죠. 이해하고 있나요? 따라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근이 일단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에 대한 얘기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판별식은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달아버리면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논리야 사실은. 논리 자체가.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마다 그래프 그려놓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기 위해선 이런 조건이면 되겠구나를 내신 문제를 풀면서 맨날 생각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외워서 푼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맨날 풀 수 없으니 외워서 푼다. 그래서 뭐 한반축을 조사한다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말 처음 듣나요?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푼다라고 했을까요? 저것처럼. 근데 그냥 저것처럼이라고 이걸 뭐 따로 정의는 안 했나요? 그래 우리는 뭘 조사한다? 그냥 이렇게 푼다. 네, 오케이. 그럼 좀 더 구체화합시다. 자, 근의 분리는 한판축을 조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한판축 조사. 자, 그럼 한판축 조사한다는 게 뭐냐면 이 함이 의미하는 건 함수값이에요. 함수값. 함수값 조사하시면 되고요. 판이 의미하는 건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축이 의미하는 건 대칭축이에요. 그렇게 세 가지를 항상 조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의 분리 문제가 나오면 한판축 조사 해가지고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함수값 조사한 거고요. 판별식 조사한 거고요. 대칭축을 조사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의 분리 문제가 나오면 한판축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한판축 조사. 선생님 저는 판함축이라고 할 건데요. 알아서 하세요. 축판함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강사분들이 한판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두근이 1보다 작다.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좀 전에 두근이 1보다 크다를 풀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근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잡아주시면 1이 어디 써야 된다는 얘기? 여기 써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한 판 쭉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 조사하시면 일단 F1은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 판별식, 한판. 판별식은 두근이라고 나왔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 요놈에 대해서 대칭 축은 1보다 작다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얘기해버리면은 이놈의 답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매번 저거하고 이거하고 살짝만 비교해보면 여기 두근이 양수란 얘기는 두근이 0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0 대신에 1이 들어가 있는 문제 푸는 거예요. 두근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이 문제의 확장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두근이 양수란 얘기는 두근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0 대신에 1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다시 이거는 몇 가지 조사했어요? 세 가지 조사했죠. 이거 몇 가지 조사했어요? 세 가지 조사했죠. 그래서 똑같이 세 가지 조사하는 거예요. 한 판 쭉 이렇게. 따라오세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는 두근이 서로 다른 뭐란 얘기는 두근 사이에 0이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두근 사이에 0이 있다. 그러면 그 말이 두근이 서로 다른 뭐란 얘기예요. 그럼 마지막 요놈은 두근 사이에 0이 있는 게 아니라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두근 사이에 1이 있다라는 이런 문제를 똑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습니다. 요거 세 가지 조사, 요거 세 가지 조사, 요거 한 가지 조사였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세 가지 조사, 아까 썼던 거 지우면 요거 세 가지 조사, 마지막에 요놈은 한 가지만 조사하면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에 저는 한 가지만 조사하면 돼요. 자, 그럼 그 한 가지가 뭐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봅시다. 자, 두근 사이 1이 있다는 얘기는 1이 여기 찍혀야 되거든요. 그러면 F1이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그래프가 무조건 완성이 되버리죠. F1이 0보다 작다는 얘기가 무조건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이차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무조건 서로 다른 두근을 갖고 있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한 가지만 조사하면 되는데 그 한 가지를 뭘 조사하면 되는 거냐면 함수값만을 조사하면 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해주면 됩니다. 함수값만 조사. 함수값만 조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그래프입니다. 나머지 세 개는 함수값만 조사. 자, 그래서 553번 하고요. 여러분들 555번 문제 풀어보세요. 553번, 555번 문제 풀어봅니다. 몇 번이에요? 553번, 555번 문제.
괜찮아요? 피곤해요? 제가 합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들? 자,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단 주어진 이 문제를 봤을 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풀 수 있는데요. 풀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왜 못 푸는지 좀 설명해 줄게요.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선생님이 좀 전에 근해 분리 설명하고 근해 분리를 막 열심히 풀려요. 그럼 애들이 근해 분리 뭐야? 이러면 한판축 조사하는 거예요. 근해 분리 뭐야? 한판축 조사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그건 하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에 너무 틀려요. 이유가 뭐냐면 문제 자체를 근해 분리 문제임을 모르면 한판축을 조사한다는 생각이 안 들겠지. 그래서 문제를 딱 봤을 때 아, 이 문제는 근해 분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그럼 문제를 보고 근해 분리 문제다라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근해 분리 문제는 근해 범위가 나왔을 경우 근해 범위가 나올 경우 근해 분리를 의심하는 거예요. 근해 분리 문제임을 근해 분리 유형 의심 이런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문제를 푸는데 근해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근해 분리 유형임을 의심해서 근해 분리 문제는 이제 한판축을 조사한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리를 완성해 주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대놓고 근해 분리 이렇게 보여요. 근해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근해 분리 문제임을 잘 모르거든요.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그래서 근해 범위가 나올 경우 근해 분리임을 여러분들이 의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이러한 2차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이 1보다 크다라고 해서 근해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근해 범위가 나왔으니까 아, 근해 분리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서요. 근해 분리 문제는 한판축을 조사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주어진 이 함수를 내가 fx라고 잡아보면 얘가 fx인데 1에 대한 함수값 f1은 양수값 1에 대한 함수값이 양수값라고 해서 함수값을 조사하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축이라는 거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문제 보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 세 가지를 조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가 1을 대입한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양수다라고 해서 k는 5보다 크다 얘기하면 되고요. 자, 이놈의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지워요? 알고 있죠? 그래서 축이라는 거는 지금 이놈의 축은 3인데 3은 1보다 큰 게 맞으니까 이거는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판별식 써주시면 짝수 판별식 쓸게요. 그러면 9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다라고 해서 k는 9보다 작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모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5보다 크고 9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553번의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분리 좀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근해 범위가 나올 경우 근해 분리 유형임을 의심하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555번에다가도 별표 치고 조금 한마디 달아놓을 거예요. 555번 두근 사이에 점이 찍힐 경우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함수값만 조사할 경우 두근 사이에 점이 찍힐 경우는 함수값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다. 좀 전에 썼던 그러한 개념 바탕 하에. 자, 그럼 이 문제 풀어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고요. y는 0이라는 x축이 이렇게 있는데 한 근이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이 2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라는 애가 여기 두 근 사이에 찍혀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근 사이에 점이 찍힐 경우는 무조건 함수값만 조사하면 된다 이렇게 빠르게 정리하고 끝낼 거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주어진 이놈을 fx라고 잡아버리면
B에 대한 함수값은 x축보다 아래 있으니까 음수다. 그래서 F2는 4-6 더하기 2a인데 얘가 음수다. 이 a는 이보다 작아서 a는 이보다 작다. 얘가 바로 답이 된다는 겁니다. 사이에 내가 점을 찍을 경우는 무조건 함수값만 빠르게 조사하면 된다. 여기까지가 근해 분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 맘 같아서는 더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상태가 말이 안 되네요. 자, 얘들아 568번 풀어볼까요? 568번.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최대추수 구하는 유형에 대해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이제 좀 몸 좀 푸세요. 졸리신 분들. 몸 좀 풀고. 안 춥죠? 자, 보세요. 문제에서 최대추수를 구하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첫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 그런데 내가 그래프를 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는 얘는 산술기하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산술기하는 수학하거든요. 기억 안 나고 또 산술기하 얘기하니까 막 덜덜덜 떨리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풀이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이어집니다. 최대추수 구하래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못 그린다면 산술기하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한번 문제를 얘기해 볼게요. 얘는 x-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바꿔서 x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최대? 마이너스 1. 뭐를 대입하면 최소? 2. 이렇게 푸신 분들 있죠? 다 그렇게 풀었나요? 그럼 싹 다 풀이 바꾸세요. 이렇게 풀어버릇하면 절대 어려운 문제 못 풉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식으로 풀지 마세요. 그래프로 푸는 겁니다. 그래프로. 이해되시죠? 다음에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는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대입하고 있다. 무조건 틀렸다고 할 거예요. 무조건 그래프로 바꿔서 풉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다 알겠지만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그럼 A가 양수면 얘는 아래로 블록 이렇게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A가 음수면 위로 블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로 X축, Y축 그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대칭 축만 잡아주시면 돼요. 축은 뭐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괜찮나요?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주어진 이러한 함수의 최대추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수투 다 안 배웠죠? 그렇죠? 수투는 3차 함수 그래프랑 4차 함수 그래프를 배우거든요. 그럼 문제가 여기가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에 바뀌어서 최대추수 구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언제가 제일 크고 언제가 제일 작은지를 봐달라는 얘기예요. 이해될까요? 그럼 다시 자 그래프를 그려서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이 의미하는 건 이 y좌표가 크면은 얘가 지금 최대가 된다는 얘기고 이 y좌표가 작으면 최소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최대,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최소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그리세요. 따라오니까 그 다음에 뭐 표시하자고요? 대칭축. 그럼 대칭축이 뭐가 따라오죠? x는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1부터 4라는 범위를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내가 여기다가 찍으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지금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4라는 거는 여기 기점으로 여기보다 위에 찍힐까요? 아래 찍힐까요? 아래 찍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마이너스를 여기다 찍으면 4라는 놈은 여기에 찍힌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마이너스 1부터 축까지의 거리는 3인데 4에서부터 축까지의 거리는 2니까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4는 여기 아래 찍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마이너스 1 찍고 4를 찍어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러면 언제가 제일 위에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언제가 제일 아래에 있어요? x가 2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값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x는 2일 때.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이놈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게 최대니까 대입하니까 답은 8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2를 대입하면 최소다. 1을 대입하니까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최대 최소 문제 절대로 저렇게 식으로 풀어버릇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573번. 그럼 풀라고 안 할게요.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일할게요. 제가 잠깐 보세요. 가족권에다가 그래프 5개 쳐주세요. 가족권. 가족권에 그래프 5개 치고 봅시다. 자, f-3은 f5다. 이거 나오면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푸냐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5를 대입해서 정리하니까 b 지워지고요. 8a가 마이너스 16이어서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풀고 싶죠? 근데 저렇게 풀지 마세요. 지금 정리합니다. 자, 가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라고 나왔어요. 함수값.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이 말은요. 축을 주고 있는 거야. 축을 주다.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대칭 축을 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읽어버릴 거예요.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축을 줬다라고 읽어버릴 겁니다.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축을 줬다. 자, 봅시다. 지금 fx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수 저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3하고 5를 대입해서 똑같다는 얘기는 여기에 어떤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과 5를 대입한 게 똑같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따라올까요? 그럼 2차 함수는 축에 대하여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3과 5의 중점. 맞습니까? 2분의 마이너스 3 더하기 5. 얘가 축이라고 해서 사실은 축을 바로 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들까요? 무슨 말인지?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축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리. FA랑 FB가 같다는 얘기는 그러면 축을 뭐라고 주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예요. 그럼 축은 뭐다? A하고 B의
중점이다. 축이 2분의 a 더하기 b가 대칭 축이라고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공부할 겁니다. 대입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렇게 따라와 버릇 해야지 나중에 심한 문제 풀 때 딱딱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 문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를 보니까 2차 함수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다고 줬네요. 그러면 축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최대 축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fx의 최고차 관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려 그려주시면 되고요. 요놈의 축을 체크하니까 축은 요놈하고 요놈의 중점이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축이 뭐죠? x는 1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의 거리는 4예요. 1부터 2까지의 거리는 1이죠. 그 말은 마이너스 3이 더 위쪽에 이렇게 존재해서 이런 식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겁니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저런 그래프가 나오겠다. 그럼 최대값은 언제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최대값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가 된다.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주어진 가가 의미하는 건 축이 1이라고 얘기니까 주어진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여야지 축이 1이라는 의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는 더하기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최대값 10이 나오는 상황이니까 f 마이너스 3은 10이다. 얘를 풀어버리면 이제 b의 값이 나옵니다. 이래가요. 이렇게 그래프로 풀어주는 문제가 됩니다. 이거 73번이겠어요. 얘들아, 두 문제만 더 할게요. 두 문제만. 아니, 세 문제만. 세 문제만 더 할게요. 세 문제만. 자, 575번. 575번 갈게요. 자, 575번. 자, 일단 이런 식 보면 요놈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요거 전개하면 4차죠? 4차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하고 싶어요? 치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치환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별표 3개 쳐놓으세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괄호치고 실수 주의까지 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어떻게까지 할 거냐면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중간고사. 근데 너네가 치환을 하고 있어. 학교 시험을 볼 때. 그러면 갑자기 구경모 목소리가 떠올라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선생님이 그 정도로 계속 얘기할 거예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학교 시험에서 치환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와야 돼요. 아니면 정말 많이 틀립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라는 놈을 내가 t라고 이렇게 치환을 하면 항상 t의 범위가 있지 않을까 또는 t의 범위를 구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자, 그럼 이 t의 범위를 또 어떻게 찾냐면 t의 범위는 이 t라는 놈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해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럼 나는 요 놈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요 놈의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하냐면 또 최대 최소는 그래프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요 놈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잡아주고요. 대칭축만을 표시하니까 이 대칭축이 x는 2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그럼 얘는 최대값은 존재해요. 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네요. 그래서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최대값은 x가 2일 때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이놈의 최대값은 x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4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요놈의 범위는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갖다 버리고 t의 범위는 t는 최대값이 4니까 4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런 범위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프로 작성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다시 문제 갑니다. 치환했어요. 자, 주어진 놈을 치환하니까 y는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5인데 중요한 건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따라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겁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다시 요 그래프의 최대값을 구하게요. 그럼 최대값은 다시 그래프 그려서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고요. 대칭축은 1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근데 t의 범위가 4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4가 어디냐면 1이 여기니까 4는 여기에 있어서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t가 이렇게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오세요. 그럼 최대값은 언제일 때? t가 1일 때. 그래서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최대값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풀길 바랍니다, 선생님은. 왜냐면 이 문제가 기본 문제거든요. 근데 좀 완벽하게 풀어주시길 바래요.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그놈의 범위는 항상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가지고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는데 최대값을 구해놓고 t의 범위를 끄집어내서 다시 문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치환하면 범위가 따라온다. 자, 583번, 585번 두 문제 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절대 식으로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로 583번, 585번 풀어주세요. 585번에 그래프 5개 쳐놓으면 585번에 그래프 5개.